네, 이번 주에 제가 발표할 주제는 비디오에 많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몇 가지 논문이 있는데 논문을 비교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까지 비디오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이 성능이 꽤 많이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디퓨전 모델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서 꽤 발전이 좀 급속도로 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큰 랩들에서 이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성능이 금방 또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워크샵에 올라왔던 비디오 디퓨전 모델이고요. 조나탄 호가 저자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사실 워크샵 페이퍼기도 하고 해서 내용이 되게 간단하게 쓰여 있는데 이제 여기서 또 그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우선은 이 비디오 디퓨전 모델들이 전부 다 모델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이제 이미지 도메인보다 어, 아직 덜 알려진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모델 아키텍처에서도 아직 발전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 이제 모델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이 다 있어서 이제 여기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단 보자면 어, 3D 구조를 안 띄고요. 3D 유닛을 쓰기는 하는데 이제 컨볼루션 사이즈를 보면은 1x3x3 컨볼루션이라서 템포럴 도메인으로는 컨볼루션 사이즈를 1로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그 밑에 두 가지는 다른 웍들도 마찬가지인데 스페이셜 어텐션이랑 템포럴 어텐션을 따로 나눠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 템포럴 어텐션 블락이랑 스페이셜 어텐션 블락이 이 따로 그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비디오 제너레이션이랑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같이 트레이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프레임만 쓰는 경우,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뭐 마스크로 주는 경우에는 이미지 제너레이션까지 이제 같이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 아키텍처 말고는 여기서 그 제안하는 노벨티는 딱 하나인데요. 이제 이 그레디언트 메소드라는 거를 제안을 합니다. 이게 좀 나름 재밌는 건데 이제 여기서 설명이 좀 부실하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 관련된 연구를 최근에 했었어가지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언어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비디오를 제너레이션 할 때 스텝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비디오 프레임 수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한 번에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프레임 수는 저희 컴퓨테이셔널 메모리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예를 들어 16개의 프레임 카운트에 이제 그 비디오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취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16개의 프레임이 앞부분에 있었다고 치면은 이제 그 뒤에 부분을 연달아서 프리딕트하게 하는 오토리그레시브한 방법의 이제 컨디셔널 디퓨전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좀 인터리빙을 있게 해가지고 16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 사이를 임퓨테이션을 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두 개의 방법의 차이에 뭔가 제한을 두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같은 방법으로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샘플링을 하든 임퓨테이션을 하든 이 같은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기존의 언컨디셔널한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컨디셔널 샘플링을 하는 그러니까 인버스 프로블럼을 푸는 방식을 리플레이스먼트 메소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그게 왜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표현이 되냐면 이건 이제 그 리페인트라는 논문에서 갖고 온 피겨인데 인페인팅이 결국에는 임퓨테이션이랑 템포럴 임퓨테이션이랑 그 도메인만 다르지 개념상으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예시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인페인팅을 언컨디셔널한 디퓨전 모델로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 저희한테 어떤 메저먼트 빈 인풋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모르는 부분은 디퓨전 모델이 채우게 하고 아는 부분은 디퓨전 모델 아니지 아는 부분은 이제 아는 이 인풋에서 갖고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해당하는 어떤 스텝 I 번째에서의
노이즈 레벨만큼을 기존 인풋에 추가를 하고요. 그래서 그 아는 부분은 그 우리가 아는 부분에 노이즈 더한 거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은 디퓨전 모델의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에서 모르는 부분을 마스킹 아웃 해가지고 갖고 온 다음에 이 두 개를 심플리 더해가지고 다음 이터레이션으로 가는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거를 직접 해보시면 특히나 인페인팅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뭐 이 부분이 차서 나오기는 하는데 이 바깥에 나머지 부분이랑 코헤런트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뭔가 이 얼굴의 모양이 보존이 안 된다거나 뭔가 캐릭터리스틱이 변한다거나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이 빈 부분을 채울 때 이 빈 부분이 이제 이 나머지 우리가 아는 부분에 어텐드 할 수 있는 방식은 그러니까 어텐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디노이저, 이 스코어 펑션을 통해 가지고 그 포워드 패스를 하면서 임플리시트하게 배우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게 방법이 아무래도 이 스코어 펑션이 유넷으로 디자인되기 때문에 뭔가 리셉티브 필드가 제한돼 있고 뭐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그게 효과적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 리페인트란 논문에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냐면 이렇게 한 스텝 디노이징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노이즈를 더해가지고 이걸 또 같은 프로세스를 반복하고 이거를 각 이터레이션별로 한 10번, 20번씩 반복을 해가지고 되게 컴퓨테이셔널리 헤비한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디오 디퓨전에서는 좀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어, 이거는 이제 인페인팅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렸던 그림인데 방식이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메저먼트가 이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리플레이스먼트 메소드를 할 때처럼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디퓨전 모델에서 갖고 올 거고 아는 부분은 노이즈 더해가지고 더할 거고 이런 부분은 똑같은데 이제 어디서 달라지냐면 추가적인 텀이 앞에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추가적인 그레디언트 텀이 뭐가 되냐면은 우리한테 어떤 노이지한 이미지가 있을 때 거기서 이제 X0 햇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스코어 펑션을 통해 가지고 그냥 원 스텝으로 그 노이즈레스한 이미지를 에스티메이트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거랑 이거랑의 차이를 이제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랑 이거랑의 차이를 취하고 그거를 이제 XI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냥 백프로퍼게이션을 그냥 이용을 하면은 이 텀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텀이 결국에는 이 노이즈레스한 이러한 데이터 매니폴드에서 이제 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에스티밋이랑 이 그 인풋 사이에 뭔가 디비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이제 그 차이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이 그레디언트 스텝을 취해주기만 하면은 그 그레디언트를 여기서 뺀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진행시키면은 이제 훨씬 더 결과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그레디언트 스텝을 추가한 것이 이 비디오 디퓨전 모델의 어떤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그래서 네. H가 뭔가요? H는 그냥 그 마스킹하는 오퍼레이터예요. 여기서 마스킹. 아, 네, H. 네. 그러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결과에서 보시면 위에는 리플레이스먼트 메소드로 이제 비디오를 제너레이션 한 건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게 아마 앞부분이랑 뒷부분이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아무튼 이게 중간중간이 제 기억엔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랑 여긴가가 아마 이 리플레이스먼트 방식으로 채운 건데 보면은 이미지스러운 위에가 리플레이스먼트, 밑에가 그레디언트 매수. 피규어에 나와 있네. 네네네. 근데 여기도 나와 있네요.
네네. 네. 근데 이 뭐지? 이 중에 어떤 프레임이 채운 건지가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아무튼. 그, 근데 그 인페인팅이랑 네네. 이 임프테이션이랑 그 둘 다 컨디셔널 샘플링이라는 게 비슷하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는 위에서 말하는 방법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감이 좀 안 오긴 하네요. 아, 마스킹 같은 거를 어떻게 하는 거. 아, 제가 설명이 좀 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템포럴 도메인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세 개의 프레임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아는 거고 이걸 우리가 채우고 싶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메소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네 두 개를 아니까 얘네 두 개는 그냥 갖고 올 거고 이제 이거를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채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 위에 말한 그레디언트 메소드는 어떻게 이용이 될 거냐면은 이제 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이제 y라고 하고 전체에서 마스킹을 하는 거를 또 마찬가지로 h라는 거라고 할 때 디퓨전 모델이 이렇게 지금 뭐 어떻게든 채운 이 세 개의 프레임을 갖고 와가지고 얘로부터 x제로 햇을 예측을 하는 거죠. 좀 노이즈레스한 어떤 비디오 프레임들을 예측을 하고 이제 그 예측된 x제로 햇에다가 이제 h를 곱해가지고 걔가 y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거랑 아, 네, 이해했습니다. 네네 같은 방식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제너레이션한 애들을 보시면은 뭔가 우리가 갖고 있던 컨디션이랑 코헤런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템포럴 사이에 뭔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점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충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긴 하나 이게 연결되는 이미지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문제였는데 리플레이스먼트 메소드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프로포즈하는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좀 더 잘 된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비디오 디퓨전 모델의 컨트리뷰션이었고 두 번째로 소개드릴 논문은 알렉시아라고 왜 가라고 fast when sampling from SD인가 그 논문 썼던 저자인데요. 이번엔 또 비디오를 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컨셉 자체가 워낙 단순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막 SR3라든지 팔레트라든지 하는 거랑 괴를 비슷하게 하는 아예 유넷의 인풋으로 컨디션을 주는 모델의 베리언트고요. 이제 여기서 이 P라고 하는 게 패스트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유넷에다가 이제 패스트 프레임을 컨디션으로 줘가지고 그 이후 프레임을 예측하게 하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뭔가 이전 프레임이 주어졌을 때 다음 프레임은 뭐가 될 것인지 이렇게 쭉 예측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다음 프레임을 예측하게 하고 이런 방식을 기본으로 취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뭐 딱히 뭐가 새로울 건 없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거를 좀 더 익스텐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더 제안을 하는데 이제 뭔가 지금 위에 설명드린 스킴은 어떤 패스트 프레임이 있을 때 퓨처 프레임을 예측할 수만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 만약에 이 P라는 컨디션을 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서처럼 어떤 특정 probability에서는 그냥 드롭 아웃 하는 식으로 어떤 때는 컨디션을 안 주기도 하면은 이제 언컨디셔널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를 내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패스트 프레임에 대한 컨디션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퓨처 프레임에 대한 컨디션도 랜덤하게 주기도 하면은 어, 이 패스트 프레임이랑 퓨처 프레임이 둘 다 들어갔을 때는 그 사이를 인터폴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모델로도 이용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input shape은 H by W by C by T로 정해놓고 네. 피처 프레임 안 줄 때는 피처 프레임 부분은 그냥 널로 채우고 이런 식인가요? 그게 모델 아키텍처 보면은 어, 그게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제너레이션 하는 프레임은 말씀하신 것처럼 T개로 뭔가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코드를 공개했던데 제가 코드를 안 봐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컨디셔널한 프레임 이게 그 만약에 패스트랑 퓨처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이제 널링이 될 거라서 제너레이션 하는 거는 늘 뭐 T개라고 치면은 이걸로 일정한 것 같아요. 음, 인풋, 인풋이 그러면 타임 스텝이 달라져도 또 받을 수 있는, 컴브가 3D 컴브라서 되는구나.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도 뭐 여기서는 되게 그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하는데 별거 없고 비디오 디퓨전 모델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뭐 스페이셜이랑 템포럴 부분으로 레졸루션을 추가한 그런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네네네. 그 비디오 디퓨전이나 이 모델 같은 혹시 어, 비디오 하나 제너레이션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나요? 시간이요. 아, 네, 뭔가 엄청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궁금해요. 그러게요. 제 시간을 보지를 못했네요. 근데 그러게요. 시간은 못 봤는데 아, 이 두 네.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카데미아에서 나온 논문이라 GPU 4개로 트레이닝이랑 뭐 그 샘플링 다 했다고 음, 했거든요. 그래서 음, 이 두 번째 논문이 아마 이제 저희가 좀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네. 이미지보다는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 논문이 제가 그 비디오를 해야겠다 뭐 한다는 게 그 리뷰를 하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논문인데요. 이 마지막 논문에 그 이제 깃허브 페이지 가보시면은 1시간짜리 비디오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1시간짜리 비디오를 제너레이션 한 거는 진짜 처음 봐가지고 물론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그 얘네가 어떻게 했나 이제 좀 살펴보자면은 앞선 두 개의 모델을 좀 더 되게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크게 높여가지고 좀 더 제너럴라이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있는 작은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어,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 오토리그레시브하게 샘플링하는 방법이 일단 여기서 한 컬럼이 이제 프레임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한 로우가 샘플링을 한번 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파란색이 컨디션을 하는 프레임이고 빨간색이 제너레이트 하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오토리그레시브한 경우는 바로 앞에 거를 받아가지고 뒤에 거 세 개를 생성하는 약간 마르코브 어썸션을 가지고 즉 이전 거는 무시해도 바로 이전 거에만 어텐드 하면은 그 다음 것이 그 생성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 가정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이제 그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다른 디자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2개씩 건너뛴 다음에 처음에 그렇게 생성을 해놓은 다음에 뒷부분에서 이 사이사이를 채우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마르코브 어썸션을 깨고 앞선 바로 앞에 비디오 프레임과 어떤 일정 부분을 계속 이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라 치면 여기를 계속 쳐다보게 하는 어떤 롱 레인지 디펜던시를 재는 방식이 있을 거고 그것보다 더 뭔가 자유도를 높여가지고 어떤 옵티멀한 컨디셔닝 스킴이 있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컨디셔닝 스킴을 좀 더 자유롭게 해보자라는 거를 이제 아이디어로 두고 이 컨디셔닝 스킴을 어떻게 하면은 더 옵티멀하게 할 수 있을까를 어, 그 뭔가 제안하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쓰는 노테이션이
이 XS라는 게 저희가 샘플링하는 어떤 프레임이 될 거고 YS라는 게 컨디션인데 결국에 우리가 제한된 메모리 상에서 제너레이션을 하려면은 이제 이거랑 이거의 그러니까 X랑 Y의 카디널리티를 더했을 때 K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컨스트레인트 하에서 뭔가 그 모델을 쓸 수 있을 테니까 그 하에서 뭔가 트레이닝을 할 때도 이게 그 되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샘플링 스킴을 이용하더라도 어쨌든 다 어댑트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컨디셔닝을 해가지고 그냥 제너럴하게 트레이닝을 해놓고요. 테스트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각각의 뭔가 샘플링 어, 아니지 어떤 뭔가 밸리데이션 셋 같은 걸 따로 만들어 둔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어, 그 그냥 그리디하게 각 스텝에서 어떻게 샘플링을 하면은 가장 로스가 줄어드는지에 대한 거를 그 찾아가지고 그거를 그러한 샘플링 스킴을 이용해 가지고 샘플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 스킴도 더 자유롭게 하면은 더 좋은 퀄리티의 비디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게 관건이었던 논문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좀 빠르게 했는데 어텐션을 쓴 건 아니죠. 여기서. 그 저기 컨디션에 대한 거를 제너레이션 할 때요. 그니까 패스트 프레임에 대해서 컨디셔닝 할 때. 네. 근데 아마 다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기서 제가 모델 아키텍처를 안 갖다 위에서 다 설명한 것 같아서 안 갖다 넣었는데 다 대충 이런 비슷한 걸 쓰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컨디셔널한 프레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각각의 뭔가 유닛 블럭에 대해서 어텐션을 추가를 하기는 해서 쓴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었나요? 어, 그, 음, 그 타임 엑시스 방향으로도 그 포텐션이 들어가나 궁금했는데. 음, 네. 아니요. 그럼 그건 들어가지 않을까요? 비디오 만들려면? 왜냐면 템포럴 그 엑시스로 1인데 대치가 채널에 그 어텐션마저 없으면은 그냥 이미지가 내 템포럴한 거는 아예 모델이 보지를 못하니까 비디오 디퓨전에서는 뭔가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아마 다 썼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빠뜨렸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도 이 두 번째 논문에서도 그렇고, 다 어쨌든 스페이셜 어텐션 이후에 템포럴 어텐션까지 같이 넣어주는 형식으로 모델을 구성했다고 써 있거든요. 뜯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다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쓰인 그 어텐션이랑 마지막 논문에서의 그 패스트 프레임에 대한 그 정보를 컨디션을 가져오는 방법이랑은 어떤 점으로 결이 다를까요? 아마 그거는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건데, 이제 그 앞선 논문들에서는 진짜 딱 인접한 프레임에 대해서 컨디셔닝이 됐었다면은 이제 여기서는 어떤 그 프레임에 대해서 컨디셔닝이 되는지만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더 다양한 프레임에 대해서 아, 컨디셔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어텐션을 그렇구나. 쓰면은 항상 저 C번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10번이요? 이거요? 네. 왜 그렇죠? 그 템포럴 도메인을 다 보잖아요. 어텐션을 쓰면. 뭔가 웨이티드 썸에서 가져오지 않을까요? 모든 프레임. 음, 그 스페셜하게 어텐션하면 리셉티브 필드가 무한이 되는 것처럼. 아, 물론 그런데 이제 이 컨디셔닝이 되는 게 아닌 애들에 대해서는 아예 인풋이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그
그러니까 컨디셔닝이 되는 애들 프레임만 인풋으로 받으니까 그렇진 않지 않을까요? 아, 그러네. 음, 그럼 A랑 C의 차이는 그냥 컨디션 들어오는 애들의 랭크의 차이인 A랑 C. 거겠죠? 랭스의 네, 차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랭스는 그러니까 약간 이 컨디션 YS의 카디널리티는 여기서 4로 다 똑같아요. 보시면은 파란색 네모가 A랑 C 둘 다 네. 4개잖아요. 근데 이 랭크는 같은데 이제 이 4개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바로 앞에 프레임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은 그 막 이상 그 전 것도 보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서. 음, 아, 네. 네. 그, 그리디하게 찾았다는 거는, 그, 어떻게, 그게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죠? 음, 이게 뭔가 어떤 특정한 그냥 밸리데이션 할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 두고 이제 샘플링을 시작할 건데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일부분은 뭐 채워두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션을 할 때 뭐 이 다음 뭐 얘를 제너레이션 할 때 이 앞부분에서 어떤 조합으로 했을 때 이제 그 디퓨전 모델의 로스가 가장 그 낮게 나오는지를 그냥 그리디 서치로 찾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여기를 샘플링해서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샘플링하는 게 옵티멀한지를 찾아가지고 이제 또 넣고 해가지고 그 샘플링 스킴을 뭔가 캐싱을 해둔 다음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나머지 비디오들도 그렇게 샘플링을 하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거 1시간짜리 만들기 전에는 밸리데이션에서 1시간 동안 이거를 한 건가요? 그거는 뭐 그렇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랬겠네요. 음, 그것도 되게 오래 신기하네요.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각 프레임별로 뭔가 선호하는 샘플링 전략이 있나? 이런 게 궁금하네요. 그게 그런 디스커션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옵티멀한 샘플링 스킴이 비디오별로 많이 달랐다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하긴, 그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 뭔가 네, 좀 뒤쪽으로 갈수록 롱레인지를 보려고 한다던가 이런 것도 그럴 좀 수도 있겠죠. 궁금하긴 하네. 아,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니까요. 여도 그냥 저는 결과 보고서 무슨 빅랩이나 뭐 아카데미아더라도 좀 유명한 랩인가 보다 하고 봤더니 전 잘 모르는 데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신기했던. 음, 혹시 저, 이거는 그 어, 매트릭은 어떤 거 쓰나요? FVD인가? 그런 거 쓰나요? 어, 그러게요. 그러네요. FVD를 쓰네요. 이게 스탠다드한 매트릭인가요? 이게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스탠다드 한 것 같더라고요. 음. 이거 디퓨전 전에도 비디오 제너레이션 웍들이 있긴 했으니까 거기서 누가 좀 초창기 어, 웍 중에 누가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쓰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뭐, 그 3D 컴브 백본에다가 넣어서 그냥 FID 제듯이 하는 거 신기하네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음. 근데 비디오 디퓨저는 FID도 리포트를 하네요. 테이블 1에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IS도 잖네요. 프레임별로 쟀나 보네요. 이게 아직은 정형화된 것 같지가 않네요. 보세요.
뭔가 하나의 엄두는 잘 안 나는 것 같고, 아키텍처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연구네요. 네, 아키텍처도 아직 그 이래저래 많이 발전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음. 처음 뽑아보고 결과 보는 것 자체가 엄청 오래 걸리고 힘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통 학습시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저런 게. 어, 그래요. MCVD를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미지 퓨전 모델도 학습시키는 게 힘든데, 이거는, 그러게요. 근데 제가 얼핏 보기로는 일주일 걸렸다 그랬나?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음, 이게 저희가 안 해봐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진 않는 건지. 3D로 그냥 그 템포럴 액시스 1밖에 안 줘가지고 파라미터 수가 똑같아서 그런가? 막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늘어나나 봐요. 음, 왜 그 이미지랑 같이 하면 더 좋은 걸까요? 비디오만 안 하고. 아, 그 비디오 디퓨전 모델에서 한 것처럼요? 네. 근데 그거는 비디오 디퓨전 모델 말고는 다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 저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것도 심지어 뭐 그냥 마지막 채널을 일부러 하나 추가해가지고 그냥 가끔 가다가 거기에 이미지 하나 넣고 트레이닝 하는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한 그래서 뭔가 나중에 그걸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급하게 워크샵에 낸 걸 보니까 그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가 뭔가 생각이 나는데 그게 바로 글라이드에 나왔잖아요. 그쵸? 뭔가 또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